네, 반갑습니다. 구건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 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22일 전원합체 판결로 나온 거고요.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2조의 임금에 대한 정의를 해석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먼저 사건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결국 이제 복지 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또 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사임금인지라는 그런 쟁점이지요. 법령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로법 시행령에 이제 통사임금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 법과 영에서 정한 통사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러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해석상으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개념과 그다음에 통사임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죠. 주로 이제 공기관과 대기업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S의료원은 2008년부터 시행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 포인트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 회사 복지 포인트 제도에 따르면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S의료원은 제2자에 대해 매년 1월 1일 공통 포인트와 근속 포인트를 배정해서 1월과 7월에 균등 분할 지급했습니다. 휴직자와 중도퇴직자, 신규 입사자에게도 일할 계산해서 배정하고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 복지 포인트는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인터넷 복리후생관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배정받은 복지 포인트를 바로 사용하거나 또는 물품을 우선 구매한 후 복지 포인트 사용 신청을 해서 상당액의 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이러한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에 해당한다고 해서 회사를 상대로 복지 포인트를 포함해 다시 계산한 연장근 수당과 이미 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포인트가 임금인 경우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하고 그 수당이 많아지면 다시 임금이 많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판결 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단체별 악취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지급되어 온 이 사건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연장근 수당 등 법정 수당의 차액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복지 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 연역, 도입 경위, 복지 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뭐 다른 그 의견, 그 다수 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면서도 다른 이유를 댄 대법관도 있었고, 또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즉 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해당하니까 통사임금이다라는 네 명의 반대 의견도 있었고, 또 그 반대 의견에 대한 뭐 보충 의견도 있는 좀 다양한 의견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시사점과 활용을 살펴보죠. 이번 판결은 복지 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을 두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로 최근 하급심에서 극심하게 엇갈려온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이나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학심 판결에서는 어떤 판결에서는 임금이고 또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는 그런 판결도 있었고, 임금이 아니라 그 복지후생이다. 복지후생이니까 또 통사임금이 아니다. 이런 판결들이 서로 극심하게 엇갈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려왔던 복지포인트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논란을 정리했다며 향후 동일한 쟁점이나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기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복지 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관련해서 기간제법에 보면 결국 복리후생도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 포인트를 복지후생적 그 금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차별 시정 영역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아서 시정명령이 계속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간제법에서는 뭐 성과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기상여금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복지후생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참고 사례를 그래서 보면 뭐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입니다만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대우에 대해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복리후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도 차별을 못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 포인트는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의 취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위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 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고요. 물론 다수 의견이 8분이고 그 다음에 반대 의견이 4분이라서 의견은 갈렸습니다만은 결국 이 복지 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실무적으로는 아주 중요하게 판단을 해서 결국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도 들어가지 않고 평균임금에도 들어가지 않는 복리후생으로 본 아주 중요한 그런 판결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법 관련해서는 복리후생도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 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